우리 기말고사가 날짜가 언제죠? 며칠? 4일? 몇 시? 어? 10시 반? 6월 4일? 14일? 14일 10시 반? 14일 월요일 이때네. 14일 10시 반. 수업 시간에 딱 맞겠다. 네, 주석 체크 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다 압니까? 나이키스트. 모르면 질문해요. 뭘 모르는지.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 내용 몇 페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시험 공부를 하지, 나중에. 그냥 진도 나갈까요? 질문 없나요? 없으면 진도 나가도 되나요? 16페이지. 오케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한번 감싸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어떤 걸 한번 감싸는 게 아니라고? 마이너스 1,0을?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감싸게 돼 있는데? 여기, 그림은 그렇지만 여기서 내부적으로 보면 한번 안 감싸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안 감싸지, 그러니까. 그렇지. 제로 요 원점에 모이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리면, 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하죠. 맞나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그리고 수렴할 때는 몇 도로 수렴하나요? 마이너스 270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맞죠? 그리고 반대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 있는 원이 이렇게 감싸게 돼.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마이너스 1,0이 있다면 안 감싸게 되죠. 맞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기 처음에 출발하는 이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 뭔가, 자, 이걸 했을 때, 자, 중요한 식은 이거죠. 원래 코시 시어럼에 의해서 감싸는 이제 컨투어 개수를 n은 g-p 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요거는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애초에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g라고 하면 이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인데, 얘를 이제 보면 디노미네이터부터 노미네이터 플러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개가 된다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1 플러스 g 함수의 폴과 제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제로에 해당되는 거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폴이 되고, 자, 여기에 전달함수의 폴은 그대로 이제 폴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렸을 때에 마이너스 1,0을 감싸는 걸 따지는 게 이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S 도메인에서 우리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또는 크기를 R로 하고 위상 J 오메가 뭐 위상 오메가라나 세타, 자, 이렇게 이제 복소수의 컨투어를 해서 매핑을 시키죠. 1 플러스 G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원래 도메인에 원점에 있는 폴은 우리가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언스테이블합니까? 스테이블합니까? 마지널이 스테이블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를 우리가 컨투어로 이렇게 정해서, 맞죠? 여기 우반 평면에 언스테이블한 폴이 몇 개냐,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요 매핑을 시키고 나면 1 플러스 GH 하면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을 이제 나이키스트 그림을 그려졌죠. 이런 형태로. 자, 그려졌을 때 얘의 마이너스 1,0을 몇 번 감싸냐. 자, 그렇게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최종 나오는 거는 이 식으로서부터 G는 M 플러스 P 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언스테이블 폴을 찾기 위한, 개수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한 개 있다고 해서 이걸 감쌀 필요는 없는 거죠. 언스테이블한 걸 찾기 위한 거니까. 그렇지. 맞나요? 예. 그래서 우반 평면에 만약에 폴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1이 되니까 언스테이블, 원래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줄 건가를 이제 따지기 위한 거니까 여기 굳이 이제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더블 폴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여기는 지나치고 원점에 있는 거는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우리가 판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J 오메가 축에 있는 거는 우리가 뛰어넘어서 칸토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한 내용은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자, N은 G-P. 마찬가지 분자에 있는 거는 제로, 분모에 있는 건 폴인데 이게 칸토 감싸는 개수는 이와 같이 되고, 최종 판별하는 G는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의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거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에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칸토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0을 감싸는 개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론만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 과정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칸토를 잘 못 그리겠다 하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원점에 폴이 있는 경우 이제 여기를 요 경우를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리지 못하면 S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S가 스몰 입실론 익스포넨셜 J 세타.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반원이죠. 이때 이제 세타가 마이너스 90도에서 어디로? 플러스 90도로 움직일 때. 크기는 입실론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때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요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0일 때는 무한대 칸토고 무한대일 때는 제로로 수렴하고 그거는 이제 심플하니까 요거만 잘 그리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대칭되게.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제로에서 무한대로 하는 거는 처음 모대 플랫 우리 할 때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로일 때는 무한대인데 위상이 중요하죠. 위상이 제로면 1, 제로면 9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한대 되면 이제 0으로 해서, 근데 무한대 됐을 때는 폴이 2개니까 마이너스 180도로 수렴. 요것만 그리면 이제 나머지는 대칭이고, 그 다음에 제로에서는 컨투어를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1,0을 감싸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2개 폴이 있을 때 보면 위상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냐면 제로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자, 이와 같은 칸토가 이렇게 수렴하고 마이너스 1,0을 감싸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에 폴이 있는 경우 했고, 원점에 있는 폴은 앞에와 같이 이제 S가 각각의 경우 원점에 있을 때, 그 다음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바뀔 때, 자,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제로로 갈 때 컨트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가 이제 앞에서 이제 폴이 3개가 있는, 원점에 있는 폴과 폴이 3개가 있을 때 위상이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싸게 되는데, 이 크로스 되는 포인트가 타우 1, 타우 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스테이블한 폴이 0이기 때문에 안 감싸게 하기 위해서는 요 크로스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스테이블해진다. 자, 그 방법은 이제 실제 크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수가 0이 되는 포인트 이제 찾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플러스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반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오메가 0에서 무한대로 가는 그 지점은 오메가 0일 때는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플러스 90도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 칸토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무조건 이제 감싸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n은 시계 방향이 1이죠. 그리고 언스테이블 폴 하나 1. 그래서 언스테이블 한 개 또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시스템이 언스테이블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라이키스를 그렸는데 얘를 스테이블하고 싶다. 루트 로커스에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 추가했나요? 제로,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얘를 제로를 한 개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0이 되면 얘는 이제 플러스 90도죠. 플러스 90도에서 출발해서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위상이 얘는 마이너스 180도. 무한대 되면 얘하고 서로 상쇄되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가려면 이렇게 한 바퀴 꺾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반대 방향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걸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스 포인트를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찾아보니까 요 지점이 있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싸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언스테이블한 폴이 몇 개? 지금 1개. 그래서 결국은 g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제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언스테이블해졌는데 마이너스 한번 감싸는 걸 만들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포인트 찾는 거는 전달 함수를 가지고 복소수를 실수 복소수로 나눈 다음에 허수가 0이 되는 지점에 주파수를 찾고 그 주파수를 대입하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 가지고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되는 지점이라 했습니다. 실수. 그래서
GH의 실수 U와 V, 그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눴을 때, 자, 그것을 이제 복소 평면에 이제 그린 게 파란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K에 따라서 K가 점차 이제 작은 거에서 점점 키웁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나이키스트 플랫이 그려집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감싸게 되죠. 마이너스 1. 그럼 감싸게 되면 언스테이블해지죠. 그래서 얘를 스테이블하기 위해서는 K2보다는 작게, 마이너스 1을 보다는 작게 이렇게 이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마진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마진이란 뭐냐면 크기가 1일 때, 자, 페이지 마진은 요게 이제 크기가 G가 1이 됐을 때 위상의 여유, 맞죠? 그게 페이지 마진이죠. 그래서 크기가 1이 된다는 거는 요 반지름, 크기의 이 U 플러스 J 누가 크기가 1이 되는 이 반지름에 딱 걸릴 때의 위상. 요게 이제 첫 번째 K1 같은 경우는 요 반지름에 크로스 되는 만나는 점, 이게 이제 파이1이죠, 파이1. 요게 위상입니다. 위상의 여유니까 여유가 훨씬 많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K2로 했을 때는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2에서 위상이 줄어들었죠, 위상의 여유가. 그 다음에 이제 K3가 되면 언스테이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마진 어떻게 됩니까? K1일 때는 위상이 180도일 때, 여기가 위상이 180도일 때죠. 그래서 이제 여기 180도일 때 여유 훨씬 길죠. 그리고 K2 커지면 위상의 개인 마진이 작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오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리면 내가 이제 이 시스템의 특성이 어떻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커진다는 의미가 이게 이제 점차 궤적이 이제 마이너스 1의 영향을 받는, 자,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옵니까 이제? 예. 자, 그래서 개인 마진이란 것은 위상이 180도일 때 상대적인 마이너스 1,0과의 거리, 자, 그것을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은 개인이 1일 때 거기에 마이너스 180도와의 여유, 자, 마이너스 1,0과의 위상의 여유. 자,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타임에서는 트랜전트 리스판스의 응답 특성을 가지고는 이제 이런 상대 안정성, 이거는 없었죠. 근데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인을 얼만큼 더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던 거를 보데 플랫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데 플랫에, 왜냐하면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그린 것 말고 이제 크기와 위상으로만 별도로 표시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어심토틱하게 우리가 커브를 보데 플랫의 크기를 그린 거예요. 자, 전달함수가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이게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20dB에서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40dB, 그 다음 최종적으로 60dB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 꺾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페이지도 마찬가지. 얘는 어디 갑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90도에서 270도로 쫙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먼저 개인 마진을 찾으면, 개인 마진의 정의가 마이너스 180도일 때, 자,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일 때의 0dB하고 간격, 이게 개인 마진이었죠. 즉 마이너스 1,0하고의 거리, 자,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는 이만큼 올라온다 그러면 언스테이블을 할 여유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진은 크기가
제로 dB일 때 위상이 180도와의 여유.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마진을 개인 마진 각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플러스에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그린 건데, 자, Y축은 크기를 그렸어요. dB로. 그 다음에 X축은 페이지를 그렸습니다. 크기와 위상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은 니콜 차트라 해서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총 그림을 3가지를 봤습니다. 자, 처음에 보데 플러스 할 때는 크기와 위상 따로 했는 거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J 누 해서 복소수 평면에 그림을 그린 게 나이키스트입니다. 맞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보데 플러스에 2개 따로 있는 걸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됐죠? 주파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크기와 위상이 뭐 어떻게 되는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 한 개는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위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90에서 270으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위상만 보면 270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개인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죠. 몇 번 꺾입니까? 크게 이제 마이너스 20dB에서 떨어지다가 2번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번 꺾여서 개인이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H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주파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은 그런 형태인데, 얘를 그려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90에서 90으로 떨어지는데 dB는 더 빨리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는 5일 때 떨어지지만 1일 때 해서 더 빨리 만나죠. 그래서 개인이 더 빨리 꺾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찾은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보면, 자, GH1 같은 경우는 개인 마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80일 때 마진이 이만큼 있죠. 개인 마진이 이만큼 됩니다. 자, 근데 GH2는 훨씬 작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페이지 마진 마찬가지, dB가 0일 때 마이너스 180의 여유, 자, 이 정도 있고, GH2는 더 훨씬 작게 되죠. 그래서 요 X축과 Y축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고 복소수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H2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만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커지면 여기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개인이 커지니까 dB가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더 가까이 되면 언스테이블해져 버리죠. 얘도 마찬가지, 개인을 넣으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 즉 제로 dB와 180도가 되는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시스템은 안정됩니다. 좋은 거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 G에 대해서 얘의 크기, 그 다음에 얘의 위상, 자, 2개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다 표현한 겁니다. 이게 주파수 특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의 그림을 그려보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가를 찾는 게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표준 시스템의 오픈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근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자, 이걸 찾아서 얘의 근을 가지고 뭘 찾냐면 크기가 1이 되는 놈을 찾았죠. 맞나요? 크기가 1이 되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뭘 그리고 싶냐면 앞에서 봤던 얘를 G를 가지고 얘는 페이즈, X축은 페이지를 그리고 여기는 매그니튜드, Y축은 크기를 해서 한꺼번에, 자, 앞에서 봤죠, 그림?
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을. 자, 그렇게 했을 때 크기가 1이 되는, 자, 여기 G의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찾고 싶어요. 자, 그래서 0 하면은 이제 4차 방정식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니까, 페이지 마진을 계산을 앞에 있는 식대로 쭉 계산해보고, 이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과정은. 최종 이 식을, 페이지 마진하고 제타하고 관계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페이지 마진의 0.01. 예를 들면 페이지 마진이 내가 70도다. 그러면 제타는 얼마? 0.7. 페이지 마진이 30도다? 0.3. 자,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니까 이제 최종 결과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진하고 제타하고는 0.01 관계다. 비례식으로 우리가 표현. 대략적으로 해서 페이지 마진이 크면 좋겠습니까? 작으면 좋겠습니까? 제타가 커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 형태를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클로즈 루프, 오픈 루프 시스템 가지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를 우리는 매그니튜드와 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가 U, VJ 이렇게 되죠. 자, G가 어떤 복소 함수로 이제 매핑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그림이고, 자, 그거를 다시 클로즈 루프로 바꿨을 때에 얘가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매핑한 거예요. 됐나요? G는 우리 S는 우리가 시그마 J 오메가 했고, 요거를 GS를 통과했는 게 얘는 U 플러스 J 누 이렇게 됐죠. 자, 이걸 한 번 더 통과시켜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크기를 M이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식을 쭉 전개를 했어요. 쭉 전개해 보니까 오픈 루프 시스템에서의 그래프하고 관계를 하면 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M이라는 거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얘가 요와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 M이 0.5,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여기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 원이 그려져요. M이 1보다 작을 때. M이 1보다 클 때는 여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개 다 어느 중심으로 하면 M이 1 중심일 때. 왜 M이 1이냐면 U가 마이너스 0.5. 앞에 식을 다시 볼게요. 자, 이게 크기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1이 될까요? 1 플러스 G분의 G가 1이 된다. 즉, 여기에 있는 실수값이 마이너스 0.5 되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0.5죠. 그 위에는 마이너스 0.5니까 크기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크기가 1일 때는 U가 마이너스 0.5일 때 요걸 중심으로,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왼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그려집니다. 자, 이 크기라는 건 뭐다?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UV 좌표계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UV 좌표는 뭐냐면 G에 대한 좌표였어요. 오픈 루프 시스템. 이거는 나이키스트에서 우리가 그리는 거 똑같죠? 자, 이걸 가지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연립 방정식 형태로. 앞에서 이 동그라미는 연립 방정식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자, 연립 방정식 풀 때 어떻게 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나이키스 궤적이 그려졌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동그라미 원을 우리가 M1을 찾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파수가 오메가 R1이 됐을 때 크기가 여기에 접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게 뭐다? 자, 여기서 K1일 때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크기 M1을 이 연립 방정식으로서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매그니튜드를 찾을 수가 있다. 주파수도 여기 만나는 지점. 자, 마찬가지 K2일 때 우리가 나이키스트를 궤적을 그릴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접하는 원을 찾으면 M2라는 걸 우리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와 같이 클로즈 루프 됐을 때 크기를 찾을 수 있고, 그때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찾으면 지난번에 했지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찾는 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위상을 또 식을 세워봤어요. 자, 식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위상을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거를 탄젠트 파이. 중요한 거는 위상이 파이죠. 근데 탄젠트 파이를 n이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n에 대한 함수로가 됐습니다. 앞에는 매그니튜드 크기 m에 대해서 식이 표현되고, 요걸 풀면은 n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요 식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조금 요거는 식이 복잡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나옵니다. 파란색. 그래서 위상이 얼마나에 따라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자, 앞에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X축은 오픈 루프 시스템의 위상, U 플러스 V, 요겁니다. 요거의 위상.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보데 플랫 한꺼번에 그린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픈 루프 시스템. 자, 여기에 내부에 그려진 파란색하고 회색 선 보이나요? 쭉 희미하게 그려진 거. 자, 그게 이제 크기입니다. 여기가. 요거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이고. 그러면 내가 궤적을 이렇게 그렸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오메가에서 크기와 위상을 쭉 그릴 수 있죠. 오픈 루프 시스템 가지고. 자, 그렸을 때, 자, 내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서 쭉 지나가다가 요 지점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딱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는 2dB가 됩니다. 2dB라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오픈 루프 시스템을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 어느 특정 주파수에서 위상과 크기가 있을 거고, 그 지점을 찍으면 거기에 접하는 점이 바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정답이 되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지나는 위상이 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으로 TS의 크기와 위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니콜 차트입니다. 됐죠? 네. 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찾은 거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 형태로 니콜 차트를 이제 가지고 연립 방식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게 크기, 파란색이 위상.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오픈 루프에 그려졌다. 그럼 주파수가 만약에 5Hz에서 요 지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은 마이너스 60도. 자, 그리고 거기에 크기는 여기 접하는 거 있죠. 쭉 찾아보면 0.1dB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만나면 마이너스 6dB가 될 거고, 만나는 점에 따라서 클로즈 루프의 크기와 위상 다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해서 주파수를 바꿔가면 얘가 어디서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270으로 흘러갑니다. 자, 크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서 그려보니까, 자, Y는 크기, X는 위상이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있는 거는 니콜 차트에서 미리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0.8일 때 여기 이 원에 접하는 게 있죠. 대략 어디냐면 2dB하고 3dB 사이에 대략 있겠죠. 그럼 크기는 2dB하고 3dB 사이에 있고, 자, 위상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의
자, 맥시멈이 일어나는 주파수는 대략 0.8L 때 크기는 2.5dB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유니트 피드백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만들면 맥시멈 프리퀀시는 레저넌스 프리퀀시 0.8, 그 크기는 2.5. 자,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은 보면 앞에서 마이너스 60에서 90 사이라 했으니까 72도. 자, 그리고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뭐일 때? 3dB, 마이너스 3dB. 자, 쭉 보면 마이너스 3dB가 요 선이죠. 요거하고 만나는 점 딱 보니까 주파수 1.35일 때 된다. 그래서 이제 밴드위드스는 1.33. 자, 그리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 자, 여기서 보면 대략 얼마입니까? 여기서 지나는 건 마이너스 15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42도. 잘 모르겠는 사람 손. 자, 자존심 세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똑똑하거나 넘어갑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밴드위드스는 우리가 크기가 마이너스 3dB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밴드위드스랍니다. 그래서 밴드위드스가 큰다는 얘기는 응답 특성이 빠르다는, 그렇죠? 그래서 라이징 타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 특성을 빠르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밴드위드스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개의 전달 함수를 비교를 해보면, 자, 밴드위드스가 어느 게 넓나요? 요거는 1이고 얘는 0.2죠. 얘가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 특성은 T1이 훨씬 빠르게 된다. 그래서 T1에 하면 요거 이렇게 더 빨리 1로 가죠. Y2가 천천히 가는 반면에. 그리고 램프 입력을 주면 이 따라가는 속도를 이제 자동차로 치면 내가 100km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하면 그 오차가 요게 이제 T1이 훨씬 오차가 짧게,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응답 특성이 빠르니까 오차가 짧게 되고, 이제 응답 특성이 느린 거는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니까 오차가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밴드위드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게 300, 요거는 이제 10, 30이나요? 30,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응답 특성이 훨씬 빠르고, 그래서 T4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리스폰스가 빠르게, 라이징 타임이 굉장히 짧게 되죠. T3 같은 경우는 느리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밴드위드스가 넓은 게 응답 특성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시스템을 보다 보면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시간 지연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되냐면 E의 마이너스 ST가 됩니다. 자, E의 마이너스 ST가 뭐냐? 자, 우리가 GS를 하면 절대값 G에다가 그 다음에 위상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얘를 나누면 매그니튜드 곱하기 E의 J 세타 또는 파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 지연이 있으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 E의 마이너스 ST, 이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크기에 영향을 줍니까? 위상에 영향을 줍니까? 위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상을 어떻게 해줘? 이게 세타 D라 하겠습니다. 세타 D에 T 곱한 만큼 얼마 어떻게 돼? 더해주나 빼지나?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상을 깎아 먹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에 딜레이 크면 더 딜레이 돼. 주파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더 이게 이제 깎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포스코에서 철판을 이제 이렇게 누르죠, 롤러. 눌러서 이제 원하는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철판 두께로 이제 제어를 하는데, 자, 여기서 롤러 이렇게 누릅니다. 눌러서 이제 좀 나가면 측정하는 센서가 어디냐면 D만큼 거리 떨어진 데서 측정을 해요. 바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가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해서 여기를 다시 눌러주는 형태로 제어를 합니다. 전형적인 시간 지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센서나 이런 게 이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시간 지연이 이제 t만큼 일어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st가 곱해진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로 바꾸면 j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 시간 지연이 계속해서 위상이 마이너스 오메가가 커지면 커지기에 따라서 얘는 위상이 계속 쭉쭉 떨어지죠. 맞나요? 자, 그래서 위상이 마이너스 오메가 t만큼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그림이 없네.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간 다음에 PID 제어를 앞에서 이제 우리가 루트 로커스에서 그려봤죠. 자, PID. 먼저 PI는 Steady State Error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쓰고, PD는 Transient Response를 바꾸기 위해서 제로를 추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합쳐진 걸 이제 PID 제어 형태가 됩니다. 얘를 주파수 특성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뭘 만나냐면 이제 Steady State Error 때문에 원점에 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제로를 한 개 만나죠.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로를 만나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크기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0에서 제로를 두 개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 90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페이지는. 자, PID 지역이는 이와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9-2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 차트. 자, 니콜 차트 연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가? 자,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에서 얘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줄어들죠. 자, 그렇게 줄어드는 걸 그림을 쭉 그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90에서 270으로 떨어지고, 크기는 0.64를 했으니까 이만큼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의 개인 마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80일 때, 요 선이가 마이너스 180일 때 요만큼 개인 마진이 이 정도 있죠. 지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3dB 정도 있겠죠. 개인 마진.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진은 여기서 이제 제로일 때 위상 대략 30도 페이지 마진이 있습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의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의 우리가 특성을 쭉 살펴보면, 자, 1차 시스템 물론 있지만 2차 시스템만 가지고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 제타를 여기 계산할 수 있겠죠. 오메가 n과 제타에서 계산해 보면 이제 제타는 0.124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에 대한 제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페이지 마진을 이제 30도로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타가 0.3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0.124인데 얘를 바꿔서 제타가 0.3이 되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 크로즈 루프 시스템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고, 자, 맥시멈이 되는 주파수를 보니까 0.9, 여기가 이제 대략 몇 dB냐면 6dB죠. 크기가 6dB 되고, 여기가 이제 맥시멈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리고 0.9, 정확하게는 이제 0.88입니다. 0.88. 그때 이제 크기는 이제 9dB. 자, 그래서 로고치에서 이제 실제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2.8배 됩니다. 2.8배. 그래서 2.8배일 때 앞에서 우리가 제타하고 매그니튜드 그래프
2차 표준형에서 찾은 거 있었죠. 이렇게 하고 두 개. 자, 여기에서 2점 얼마일 때 제타를 해보니까, 자, 요걸 제타 해보니까 0.1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차 시스템만 했을 때는 0.124였는데, 요 1차 함수가 합쳐져서 2차로 어프락시메이션해서 찾으면 제타는 0.18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타가 얼마 정도? 페이지 마진이 30 정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제타를 좀 더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레조넌스 프리퀀시 가지고 찾아보니까 제타가 0.18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또 못 알아듣는 눈치네. 지금 파란색이 뭐죠?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와 위상을 그린 겁니다. 그건 알겠나? 자, 거기에서 니콜 차트는 흰색의 큰 크기하고 위상을 알 수 있다 했어요. 크로즈 루프 시스템에. 맞습니까? 자, 그러면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맥시멈 되는 주파수와 크기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때에 오메가 R이 얼마고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걸 가지고 제타를 찾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되죠, 크기가. 근데 크로즈 루프는, 오픈 루프는 아는데 크로즈 루프는 니콜 차트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 형태로 풀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접하는 점을 찾아보니까 대략 6dB고 주파수는 0.9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0.9, 크기는 6dB, 대략 9dB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20 로그 모르겠어요. 이게 9dB래요. 그럼 x가 얼마? 계산해 보니까 2.8 하면 9dB가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크기가 2.8, 그때 제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찾은 게 0.1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응답 특성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직. 이제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 오픈 루프 시스템에 지금 요와 같은 상태에서 제타가 0.3이 되도록 게인을 조정하게. 게인을 키워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게인을 키우면 이게 그래프로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잖아. 맞죠?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줘야 되죠. 내려지면 이 접하는 게 dB가 떨어지고, dB가 떨어지면 제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매그니튜드가 0.3이 되도록 앞에 그 식을 그대로 식을 세워서 0.3이 되는 매그니튜드는 1.75. 제가 앞에서도 우리 앞장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75 되면 대략 0.3이 됩니다. 자, 그러면 1.75가 되기 위해서 dB로 따져보면 4.9dB입니다. 4.9dB. 대략 5dB죠. 5dB면 어디냐면 여기 요 선에 와야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원에. 한 칸 더 내려오려면 오픈 루프 시스템은 이게 얼마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요 크기를 이렇게 재보니까 대략 2.2dB가 되더라고요. 맞죠? 크기가 줄여드는 거는 여기는 연립해서 푸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기는 2.2dB가 줄어들어요. 2.2dB를 우리가 2.2dB를 그 크기로 다시 계산하면 10에 2.2dB 나누기 20 해주면 우리가 크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을. 대략 1.28배. 그러면 원래 크기보다 키워야 되나요? 어떻게? 2.28배 작아져. 그러니까 대략 0.5가 나옵니다. 게인은 0.5로 바꾸면 우리가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그라미 원에 어디에 접하게 만드느냐 하면 답이 다 나오죠.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 자, 그때 위상은 대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여기 접하니까 120도 정도죠. 맞나요? 그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은 얼마 돼요?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밴드위드스 마찬가지 제타와 관계에서 오메가 n하고 라이징 타임하고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는 거네. 자, 시간 지연이 있는 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 시스템에 앞에서 보니까 이제 두 번 이렇게 꺾여요. 자, 앞에 있는 시스템에서 시간 지연이 있으면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인데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요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자, 0dB에 있는 데서 원래는 페이지 마진이 이 정도 있죠. 마이너스 180대 되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한 150이라 하면 30도의 마진이 있습니다. 맞죠? 페이지 마진. 근데 시간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80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연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이와 같이 마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자, 시간 지연이 있을 때 설계 방법은 자, 얘를 E에 마이너스 ST를 이와 같이 이제 1 플러스 2분의 S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S 하면 얘하고 비슷해집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해서 식을 살펴보면 자, 또는 이제 맥로닝 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스템에 마이너스 180도로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위상 여유가 어떻게 되냐면 0dB일 때 자, 0dB일 때 얘가 보면 위상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0도죠. 맞나요? 0dB일 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80이니까 거의 위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고 자, 30도의 위상 여유를 가지고 싶다. 자, 이렇게 했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로 크로스 되는 지점을 어떻게 더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에서 만약에 크로스가 제로가 되면 위상 여유가 마이너스 180에서 30의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위상 여유를 가지게 하려면 크기를 줄여들면 되죠. 개인을. 그럼 얼만큼 줄여야 되느냐? 자, 시간 지연이 없을 때 보겠습니다. 없을 때 보면 얘가 위상이 얼마 되었냐면 30도 여유가 있죠, 지금. 그러면 얘가 개인을 이만큼 낮추게 되면 개인을 낮추면 위상 여유가 30만큼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 30일 때 크기 이득은 얼마냐면 이제 5dB 정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만큼 크기 대략 이제 1.7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78로 줄여주면 된다. 그래서 개인을 정하게 되면 원하는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PID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이키스트 플러스의 실제 예를 보고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스템은 크기가 W가 오메가 0일 때, 그 다음에 위상은 0,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90도로 가죠. 그래서 크기는 1에서 K에서 마이너스 90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자, 보데 플러스를 그려보면 얘는 요 타우 1일 때, 주파수일 때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위상은 제로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위상만 그린다면 얘가 이제 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를 찍어 나가면 마이너스 타우 분의 1에 4를 루트 로커스는 이와 같이 해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죠. 자, 마이너스 1,0은 전혀 감싸지 않죠. 그래서 루트 로커스와 비교해 보면 모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폴이 한 개 더 추가가 되면 위상이 90도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90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80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 두 개 찍히니까 개인 루트 로커스는 이것도 언스테이블해지지 않죠. 자,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1에서 언스테이블해지지 않습니다. 심플한 폴 두 개, 한 개, 두 개 있을 때 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폴을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 얘가 마이너스 1,0을 감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왜? 플러스 270도로 감싸게 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감쌉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커지면 얘가 감싸고 안 감싸는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루트 로커스에서 마찬가지 세 개 폴이 있으면 개인이 커지면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자, 원점에 폴이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블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안 감쌉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주파수가 1일 때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지는 그 위상은 얘는 마이너스 90도. 자, 원점에 폴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원점에 폴이 한 개 있는데 또 추가적인 폴을 한 개 더 추가해 봅니다. 자, 얘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반원이,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 이 화살표 반대입니다. 잘못됐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서 있어 마이너스 180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테이블합니다. 자, 분모 분자 차가 2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자, 여기서 한 개 더 추가가 되면 이제 언스테이블해지는 여지가 생기죠. 그 위상은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270으로 흘러갑니다. 그 개인이 커지면 언스테이블. 자, 여기에 원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지금? 자,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되죠. 원점이 있으면 크게 원을 그려지는 반면에 없으면 그냥 이 작게 원이 이렇게 되죠. 차이가 보이나요? 근데 모양은 똑같죠. 마이너스 1,0을 감싸는 안 감싸는. 차이가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제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PID 제에서 제로 또는 이제 PD 제에서 제로를 추가하죠. 제로를 추가해주면 마이너스 1,0을 감쌀 여유가 없어집니다. 왜? 위상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얘는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0일 때 위상이 몇 도고 주파수가 0일 때 요 두 개가 없어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인가? 오메가가 0이면 왜 마이너스 90도 가깝게 되지? 영 아닌가? 0이지, 0. 맞나요? 오메가가 0일 때 0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뭐 안 되면 몇 도?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 화살표 반대네.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아니다. 오메가가 0일 때, 크기가 요한한데, 0에 가깝게 되면,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확인을 좀 해봐요. 아까 S제곱은 앞에서 그림을 그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린 그림.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는 오픈루프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기 더블 폴이니까 마지널이 스테이블 하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요 선상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폴이 한 개 더 추가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로 수렴하게 되고 마이너스 1,0을 한번 감쌉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언스테이블해져요.
그리고 제로를 추가해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벗어납니다. 안 감싸죠 지금.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제로가 있어서 루트 로커스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몇 도에서 움직입니까? 마이너스 180도에서 출발해서 제로를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90도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180도로 두 개 상승해서 가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80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80에 출발해서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80으로 다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 9번, 10번 정도가 이제 제일 조금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원계적이 반시계 방향. 요게 반시계 방향. 그렇지. 여기는 시계 방향. 요거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들어야 돼. 이 시계 방향 아이가? 네, 그거는 이거? 네. 이거 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로 되는 거 맞죠? 뭐가? 왜? 왜 반시계가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와서 돌아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 여기 갔다가 갑자기 꺾여 이렇게 가나?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지금 어떻게 나요? 몇 번 감싸네 얘는 원래?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이네. 두 번 감싸기. 자, 원점에 폴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S제곱이 한 번 원을 이렇게 감싸죠. 그 다음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반원. 자, 그래서 얘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감쌉니다. 얘도. 그 다음에 제로를 추가해주면 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제로 추가한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거 13번. 그래서 이제 제로, 이 PID 제어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S제곱분의 1 보통 이제 S제곱분의 1은 뭐냐면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F는 MA, 그게 S제곱분의 1이죠. 전달함수. 또는 회전하는 물체의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PID 제어를 한 형태가 됩니다. PID 제어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원이 한번 감싸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언스테이블한 폴은 없고. 그래서 이제 루트 로커스에서 이제 제로 두 개 추가해 지으니까 PID에서 개인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해져. 위상은 마이너스 270도에서 위에 플러스 180도 해주니까 90도 형태로, 마이너스 90도로. 위상이 반대로 흘러네. 이 정도는 뭐 하지 맙시다. 이거 뭐 찾을 수도 없다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얘를 조절하면 감싸게 하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겠죠. 위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매트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있나? 이걸 그대로 긁어서 그림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전달함수 오픈오프 시스템의 전달함수고 얘가 주파수 0일 때는 1이죠. 1이 있다가 무한대가 되면 위상이 몇 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270도, 90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원점이 폴이었기 때문에 큰 원이 아니고 작은 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진이라는 명령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요 지점이죠. 마이너스 1,0을 안 감싸고 이제 그림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콜 차트 앞에 했던 니콜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니콜 차트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죠. 그래서 니콜 차트가 안에 있는 이 그림이 클로즈 루프에 대한 솔루션을 구해주는 거고 이제 여기에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와 크기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접하죠. 3dB에서 되고 요 찍으면 이제 주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에 여기 보면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게 이제 3dB고 그 다음에 이때 클로즈 루프의 페이지 마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데 플러스를 보면 여기 보면 0dB 되는 프리퀀시 대략 보니까 1보다 작네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페이지 마진이 대략 30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180도에서 대략 135도까지 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0dB가 여기 되네. 그럼 130이네. 130에서 빼면은 얼마입니까? 대략 60도 되나요? 60도 되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dB 되는 점이. 여기가 한 120도 정도에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일 때의 dB 여기 개인 마진이죠. 개인 마진도 어느 정도 있는 아주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1,0 스텝 리스폰스 해보면 응답 특성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다양한 형태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10장 페이지 리드래그 지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페이지 리드래그 그걸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운 보데 플랫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로커스를 또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걸 해서 하는 방법 두 번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일하고 월요일 하고 나면 종강 진도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7일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9일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중간고사 치면 되겠습니다. 턴 프로젝트는 안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하기 싫다 해가지고 됐습니까? 예. 수요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지금 하세요. 또 끝나고 요 나와가지고 하지 말고 있는데 시간 5분 남았으니까 모르면 모르는 부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